이번 시간에 우리 예상 문제 은행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바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해서 실행 결과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보니까 메인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 코드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세 줄이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초기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 최종값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증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포문에서 우리 초기값이다, 최종값이다, 증가치다 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는 우리 중간중간에 세미콜론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뒤에 보면 이제 심표로 이제 구분이 돼서 플러스 A라는 그 식도 있고 B 마이너스는 A다 하고 요 식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식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증가치 자리에 이렇게 이제 식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씩을 그냥 순서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문은 뭔가를 이제 실행할 때 실행할 코드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포문은 얘가 이제 한 줄짜리니까 얘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 실행하다가 이 포문의 반복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밑으로 와서 얘가 이제 한번 실행이 되고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이제 될 거라고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코드 우리 이제 반복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int a 그리고 b는 1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정수형 변수 이제 a와 b를 이제 선언하면서 b에만 이제 초기값을 10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변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b라는 변수가 만들어질 때 초기값 10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폼은 얘를 이제 만나는 거죠. 그때 우리 초기값이 이제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a는 0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죠. 맨 처음에 이 포문을 땅 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이 초기값을 가지고 최종값만 비교한 다음에 반복 실행이 이제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 증가치 자리에 있는 이 식들은 실행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해서 맨 처음에 포문을 만나게 되면 초기값을 가지고 최종값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A가 지금 0이니까 0은 5보다 작죠? 작으니까 반복 실행할 거예요. 근데 반복할 코드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얘 포문을 이제 만난다고요.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초기값은 보지 않고 증가치 자리에 있는 이 식을 순서대로 이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플러스 a 얘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우리 이제 a의 값을 이제 1 증가시켜 줘야죠. 그러면 a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0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1이 된다고요. 1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식도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 식을 이제 계산할 때는 b-는 a하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b에서 a를 먼저 빼줘야 돼요.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는을 만나서 그 결과값을 우리가 다시 b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B에는 지금 현재 10을 가지고 있고요. A에는 지금 현재 1을 가지고 있으니까 10에서 1을 빼주면 이제 9라는 그 값이 생기죠.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B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B는 이제 9라는 그 값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증가치 부분에 있는 식들을 싹 다 이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최종값을 이제 비교한다고요. 그러면 A가 지금 현재 1이니까 1은 5보다 작죠? 작으니까 또 반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포문으로 이제 다시 올라온 거니까 이제 증가치 이 부분을 또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플러스 A 얘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먼저 처리해 주면 A의 값은 이제 1이었다가 1 증가해서 이제 2라는 그 값을 이제 가져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B-는 A하고 요 식을 만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B에서 A를 먼저 빼고 그 결과를 이제 B에다가 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B에는 지금 현재 9가 들어있고 A에는 지금 2가 들어있죠. 그러면 9에서 2를 빼주면 이제 7이라는 그 값이 생길 거고 그 7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B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B라는 그 변수는 이제 7이라는 그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가치만큼 전부 다 이제 계산을 다 해준 거니까 그때 최종값을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때 A에는 지금 현재 2가 들어있는데 2는 5보다 작죠? 작으니까 또 반복 실행할 거예요. 해서 이 포문을 다시 또 만나게 되면 그때 또 증가값만큼 또 증가를 먼저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플러스 플러스 A 얘를 이제 만나서 A의 값은 이제 2였다가 이제 3이라는 그 값이 될 거고요. 그 뒤로 넘어갔더니 B 마이너스는 A하고 요 식이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B의 값은 이제 7이고 A의 값은 이제 3이니까 7에서 3을 빼주면 4라는 그 값이 생기겠죠? 그 값을 B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B는 이제 4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증가치 부분이 다 계산이 되고 나면 최종값을 이제 비교한다고요. 그때 A의 값이요. A는 지금 현재 3이죠. 3이 5보다 작죠. 작으니까 또 반복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다시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또 증가치만큼 먼저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A 얘를 이제 만나게 되면 A의 값은 이제 3이었다가 4라는 그 값을 이제 갖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B-는 A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때 B의 값은 이제 4고 A의 값은 이제 4예요. 그러면 4에서 4를 먼저 빼고 그 값을 B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4에서 4를 빼주면 이제 0이 될 거고 그 0이라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B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B는 이제 0이라는 그 값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증가치만큼 다 증가를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최종값을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 A가 지금 현재 4니까 4는 5보다 작죠. 작으니까 또 반복 실행해 줄 거예요. 해서 포문으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증가치만큼 또 먼저 증가를 시켜줘야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 A 얘를 이제 만나서 A의 값은 이제 5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갔더니 B-는 A하고 요 식을 또 만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B의 값은 0이고 A의 값은 5예요. 그러면 0에서 5를 빼주면 이제 마이너스 5라는 그 값이 생길 거고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B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B는 마이너스 5라는 그 값을 이제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문 입장에 봤을 때 지금 방금 한 게 우리 이제 증가치를 전부 다 계산해 준 거니까 최종값을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때 A가 현재 5예요. 5가 5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 포문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시스템화 프린트f하고 얘를 이제 만나겠죠. 그때 뭐랑 출력해라. 우리 이제 A라는 그 변수의 값과 B라는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하래요. 지금 현재 A에는 이제 5가 들어있고 그리고 B에는 이제 마이너스 5가 들어있는데 그 값을 이 서식에 맞게 출력해라. 그러면 %d가 써져 있으니까 10진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그거죠. 그때 A의 값은 앞에 있는 이 %d에 대응이 돼서 5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이 변수 B라는 그 변수는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5가 이 두 번째 %d에 대응이 돼서 마이너스 5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 %d와 이 %d 그 사이에 보니까 쉼표도 찍혀 있고요. 띄어쓰기도 한 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를 먼저 출력해주고 그리고 바로 뒤에 쉼표를 하나 찍고 그리고 한 칸 띄고 그 뒤에 이제 마이너스 5하고 B의 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해서 얘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해서 이 %d와 %d 그 사이에 쉼표도 있고 띄어쓰기도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출력을 할 때 쉼표 찍어주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한 칸 정확하게 해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해서 정답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디버깅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끝까지 전부 다 이제 디버깅을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 문제를 풀 때 디버깅을 하지 않고 A의 값과 B의 값을 이렇게 쓰지 않고 만약에 디버깅을 한다면 그때 지금 이 최종값을 보고 A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이 되겠구나. 그러면 A가 4일 때까지 실행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구한다고요. 여기까지만 이제 눈으로 보고 여기서 바로바로 계산해서 구하겠죠. 그러면 엉뚱한 답이 나온다고요. 그때 A가 이제 5가 됐을 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반복문은 반복 실행이 될 때마다 증가치를 먼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5일 때까지 이렇게 전부 다 마지막까지 싹 다 디버깅을 다 해줘야 이렇게 이제 올바른 정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A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되니까 4일 때까지 반복되겠지. 그건 본인 생각이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5까지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돼버리잖아요. 해서 코드가 짧은 게 나왔다고 해서 대충 디버깅하고 정답을 쓰면 틀리게 정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끝까지 디버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포문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실행되는 그 코드가 실제로 이제 계산되는 그 부분이 이 증가치 부분인데 맨 처음에 이 포문을 처음 이제 만나면 초기 값을 가지고 최종값만 비교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A가 0일 때는 얘가 이 증가치 부분에 있는 이 식들이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 증가치는 언제부터 계산이 된다? 처음에 초기값 0을 가지고 최종값을 비교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실행할 코드가 없으니까 바로 이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서 반복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반복 실행할 때 그때부터 이 증가치 부분에 있는 이 식들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꼭 디버깅을 끝까지 다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